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9월 11일 추석 명절을 한 주 앞두고 펼쳐지는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사의 출입기자인 신기자와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를 끝으로 추석 명절 한 주 휴장에 들어갑니다. 네. 또 이번 주 일요 경마는 상당히 분위기가 들뜰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8경주와 10경주에서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터컵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그래 이번에는 그 외국에서 많은 귀빈과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본장의 일요일 날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경마 팬들께서 본장에 오셔가지고 정말 외국의 명마들을 한번 구경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도 좀 취재 내용이 상당히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또 구정 명절일 추석 명절 전이라 상당히 높은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요 경마는 그나마 토요 경마보다는 조금 더 혼전도는 조금 떨어진다. 즉 안정적인 배당이 몇 개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8경주와 10경주 대상 경주 자세히 한번 입상권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요 경마 신기자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 7경주 9경주가 되겠고요. 강백호는 5경주 11경주 총 4개 경주를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 나머지 일반 경주는 배팅을 하시기 쉽게 배팅 마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그 대상 경주. 네. 대부분 과천 경마장 그 출마 투표장에서 그 추첨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뭐 어디 호텔에서 했다며요? 예. 호텔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왜 거기 가서 했나? 뭐 외국 애들이 이제 외국 기수들도 왔고, 그러니까 뭐 응대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호텔에서 추첨을 하느냐고 또 기수들이 양복을 쫙 빼입고 네. 뭐 강남에 무슨 뭐 어디 호텔로 가가지고 조 추첨을 하고 게이트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출마표가 상당히 늦게 떴습니다. 네,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네. 자, 준비한 내용 한번 좋은 정보를 자세히 경마 팬들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백호는 또 새벽 조교 때 걸음 좋은 마필들 위주로 일요 경마 1경주부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경주 2세마 일반 경주. 자, 우승상금 3,300만 원.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2번 어린 왕자, 외곽에 10번 라운 킹덤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네. 자, 우선적으로 관심 마필은 뭡니까? 취재 내용이 뭐가 좋나요? 10번마 라운 킹덤이 괜찮습니다. 이 마필은 문세영 기수하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라고 그래요. 의외로 이제 2번마 어린 왕자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한번 과감한 한번 도전을 던질 수 있는 10번마 라운 킹덤이라는 마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대한 마필 뭐 취재 내용 좋은 거 있나요? 다른 2번 어린 왕자는 어떠네요? 글쎄요. 저는 이번에는 뭐 강력하게 인기로 팔리는데, 저는 직전 보여준 내용이라면 그렇게 메리트는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 능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이 어려서 농땡이 기질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자, 이번 어린 왕자도 페로비치 기수가 직접 조교를 했기 때문에 과도한 인기를 모을 것이다. 하지만 레이스 전개는 우선적으로 6번 심청 사다리와 2번 어린 왕자가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자, 10번 라운 킹덤은 설명해 주셨고, 뭐 4번마 조인건 기수는 이제 골드 스타 힐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뒷심도 있고 능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제 경험이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예민하다고 그래요. 상당히 예민한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 즐거운 함성은 어떨까요? 이거 출전 주기 4주 만에 나왔는데 베일에 가려진 마필 같습니다. 김정준이가 이번 경주 체격은 좀 적지만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그래도 뒷걸음을 끌어내 준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이번 경주 두 발로 뛰어도 와야 되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 조교 때 봐서. 어떤 마필입니까? 8번 행운머니라는 마필입니다. 그래요? 자, 왜 이 마필은 그 7월 30일 날 데뷔전에서 네. 출발을 하면서 안으로 급사행을 하면서 마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직전 경주에는 주행 중지가 됐고,
자, 이번에 주행 조교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선입전 계속해서 직선에서 별 추진 없이도 말이 알아서 뛰더라고요. 그때 데뷔전에서도 제가 상당히 훈련 상태가 좋아서 노렸는데 이마피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7월 8일 날 주행 조교 검사를 한번 보시면은 앞선에도 나가는 마필입니다. 저는 8번 행운머리는 그냥 왔다고 봅니다. 아, 그럼 요마필 놓고 공략하면은 상당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무조건 8번 놓고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이번 경우 있습니다. 2번 어린 왕자도 직전에 뛰는 거를 보니까 뒤가 좀 짧고 10번 라온 킹덤도 훈련 상태는 뭐 이상은 없지만은 그렇죠. 검증된 게 없고. 검증되기 없고 그렇다면 저희 방송에서는 강백호는 강력하게 8번 행운머니를 놓고 때려보자. 야, 저도 그거 놓고 한번 때리고 싶네요. 야, 그거 놓고 때립시다. 한 번 같이 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차권이 문제인데 네. 자, 후차권 중에서는 일단 2번 어린 왕자, 자 거기에 10번 라온 킹덤 팔리니까, 그렇죠. 자 4번 골드 스타일스. 네. 자, 여기서 배당을 내준다라면 1번 즐거운 함성도 충분히 배당이 나온다. 야, 8이만 뭐 머리치고 들어오면 1번, 8번 들어오면 네, 1번, 끝납니다. 8번 들어오면 그냥 1경주부터 한번 상황 내고 가는 겁니다. 야, 자, 우리- 왜냐면은 이번 경주는 분산 배팅을 해도 먹을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백호는 8번 행운머니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 자 나머지 마필들은 2번, 4번, 10번 인기마 후차권으로 돌리면서 1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8번. 야, 들어온다니까요. 좋습니다. 네, 들어오면 좋습니다. 이경주. 자, 이 경주 1300m 국산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계절. 예. 요거 직전 경주 혜선이가 별로 안 좋다고 그렇게 그냥 엄살을 떨더니 선행 나가가지고 그냥 돌아버렸습니다. 참 정말 제가 미치고 팔딱팔딱 뜁니다. 아주 점프하겠어요. 요번에 훈련 상태도 좋고 또 다시 한번 선행까지 나가고 편성도 좋고. 편성도 좋고. 네. 이 노래야죠. 자, 이게 다 앞말인데 1번 비카삭스만 순말입니다. 거세마. 1번이 맨 앞에 가고 나머지 앞말들이 쫓아가야 되는데. 근데 얘가 1번은 지금 뒤가 좀 짧아가지고 직전에 선행을 나갔는데 무너지는 걸음이라면. 너무 늦죠. 자, 5번 사계절은 이번에 또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도 혜선이가 열심히 했고. 자, 5번 놓고 후차권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3번만 희망 클럽을 추천을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라이너이너 매니베트 치열한 접전 구도를 펼쳤고요. 상당히 점차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에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번 경주 뭐 어느 정도 마방에서도 기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7번 풀게인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앞선에 나가다가 끝걸음이 조금 무뎌졌습니다. 자, 이번에도 김옥성 기수가 열심히 주로 훈련을 했고, 최근에 김옥성 기수가 입상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이라도 보내려면은 뭐 떡값이라도 벌어야 되겠고. 자, 7번 풀게인. 자, 8번 은빛 날에나 직전에 상당히 잘 뛰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빼잔이 그렇고 너찬이 그렇고 말은 400kg짜리 조그만 말인데 뒷심은 또 살아있고. 그렇죠. 직전에 잘 뛴 건가? 뭐 훈련 상태는 이번에도 지하주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했고요. 자, 6번 골드 장군은 어떻습니까? 요거 훈련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는 그렇죠. 분명히 훈련 상태가 좋아졌다. 근데 주행 심사 능력 미달로 한번 했고요. 그러면 이제 주행 심사 기록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도 너무 이렇게 좀 전력적인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직전보다는 훈련 양을 대폭 늘렸고 마무리 훈련까지도 4주로 2바퀴씩 빡빡 돌렸는데. 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6번 골드 장군 병합 훈련까지 하면서 월요일 날은 병합 훈련을 했고 마무리 때는 2바퀴씩 저는 무조건 노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5번 놓고 6번 7번 강력하게 추천드리겠고, 신 기자는 뭐뭐 때립니까? 저는 5번 놓고 3번 7번입니다. 5번 놓고 3번 7번. 네. 4는 어디 갔어? 금화베르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둘 다 안 보네요. 예? 둘 다 안 보는데 지금요? 약하게 보나요? 다. 20조에서 2마리 같이 나와가지고 양동 작전인데 4번 6번이 한 집말인데. 자, 어차피 뭐 6번 저는 골드 장군이 더 좋게 보였기 때문에 6번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 4번 금화베르니도 파울로 기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3번 희망 클럽이 많이 팔리겠지만은 이 마필은 뭐 말도 조그맣기 때문에 고만고만하다. 자, 5번을 놓고 후차권 싸움인데 후착말을 쉽게 단방으로 콕 찍어내기에는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신 기자는 5번 놓고 3번 7번, 강백호는 5번 놓고 6번 7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구도인데 자, 안쪽에 이번 정글 드리머가 거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 이마피는 선행을 나가면 좀 더 뛰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직전에 이찬호 기수가 정말 웃기는 짬뽕이더라고. 진짜 그랬죠. 선행을 가야 될 마피를 갖다가 따라가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네, 말았습니다. 예, 품에서 그냥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광팔고 자빠졌습니다. 제가 축만 놓고 때렸다가 아주 개망신 당하는 그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서 인기 1위였고 저도 네. 뭐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네. 그따구로 해도 되는 건가? 이번에 아마 기승하는 거를 조성근 기수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조성곤이가 지난주 700승 했습니다. 축하드릴 일이네요. 네. 그거 대가리 놓고 때리면서 700승 할 때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후착을 못 때렸습니다. 38배가 나왔는데 요번에 정글 드리머 뭐 요번에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뭐 보고 싶습니다. 다만 거세를 하고 나온 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자 이번 경주 3번 덕성 1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이게 임기영 기수가 요마피를 기승을 했는데 상당히 타이가 막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진짜 뭐 악벽이 있는지 정말 요마필에 대해서는 임기영 기수가 정말 그 힘들다 기승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3번 덕성 1호 훈련은 좋은데 약간은 승급전에 못 믿어 마필로 전락을 할 수가 있다. 네. 자 그렇다면 5번 러너큐는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네. 왜냐 46주에서 이번 주에 유난히 김혜선 기수가 원정 훈련을 나서면서 목요일까지 발주 연습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직전 경주 이거 놓고 때렸다 개망신 당한 거 아니야 제가. 왜 1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저도 잘못된 거지만 12번에서 어떻게 선행을 가냐고요. 그 안에 빠른 마필들이 많았는데 아테나 썬더가 있었는데. 그렇죠. 자 이번에 선행마가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얘는 선행만 나가면 더 뛰는 걸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2번도 인기마지만은 저는 5번 러너킨도 7월 9일 날 경주력만 놓고 본다라면 무조건 통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5번 러너킨. 자 나머지 마필 3 뒤로 하고 네. 나머지 마필 중에 7번 스톰라이커 어떨까요? 뭐 그 7번 마필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그 마필보다는 6번만 세라킹을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발이 빠르죠. 네, 왜냐하면 러너킹을 이겼던 그런 마필이잖아요. 직전에 아테나 썬더, 라페니체, 뭐 6마 신차로 뭐 앞선에서 두 마리 아주 치열하게 접전 구도 끝에 이제 올라온 마필이 세라킹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너킹도 상당히 강한 마필인데 이 마필한테 전혀 밀리질 않았거든요. 이번에 한번 노리고 직전에는 31주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전 주기 정상으로 돌아왔고 박으run이의 김혜선, 김혜선이의 박으룬, 서승훈의 김혜선이가 아니고 네. 자 5번 6번 맞고는 조금 그렇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정리를 하죠. 자꾸 떠들어봤자 시간만 네, 가니까 그러시죠. 자 2번 정글 드리머의 5번 러너킨, 6번 세라킹, 7번 스톰라이커 세 마리면 끝난다. 네, 끝납니다. 알겠죠. 네. 덕성이로 이제 빼는 거네. 빼는 거지. 네, 승급전에 뭐 얘 들어오면 틀리고 욕 들어 먹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놓고 5번, 6번, 7번 세 마리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 1300m 이번 경주는 인기마 11번 해성여왕 10번 속도신화 두 마리 인기마 속에 나머지 후차권 마필들의 접전 구도인데 자 승급전에 나서는 11번 해성여왕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자 훈련 상태 끝내주고 직전에도 끝내주게 잘 달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1300으로 거리가 늘었는데 네. 나머지 마필들이 허접한 마필들이라 이 정도에서는 앞마리라도 저는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영 기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멘트 내용이? 네, 취재 전혀 내용이? 예, 이상 자 없습니다.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은 이번 경주는 10번을 놓고 11번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네. 자 후자권에서 10번 속도시나 요거 어떨까요? 기본적인 사이즈가 좀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속도라는 그 속자 들어가는 마필들이 요새 아주 많이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요번에는 세영이가 원정 훈련까지 나가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원정 훈련을 했어요? 네, 26주에 그래요? 가서 직접 조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필은 또 쉽게 관가할 수가 없는 마필이고 네. 자 문제는 말이죠. 10번 속도 신화는 센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도 수없이 노려봐가지고 이 마필 훈련 때는 벤치야. 실전에 가면은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에는 또 문세영이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최선 승부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6번 딕시 스마일 직전 경주에 대가리 놓고 때렸더니 발주하는 과정에서 발주가 덜커덕하면서 늦어가지고 후미에서 마지막 외곽 추입력으로 날라오는 걸음. 참 골 때리게 따더라고요 말을. 앞에 가야 될 말을 오히려 추입을 하니까 더 걸음이 나와. 자 이번 경주 6번 딕시 스마일 훈련 상태 좋고 무조건 노림수를 두셔야 될 마필이 되겠고.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훈련 때는 맨날 고나물의 그 말 같은데 실전에서 잘 뛰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바로 12번 만보천하라는 마필입니다. 얘 때문에 제가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자 지금 거리적인 경험이라든지 기록적인 걸음을 놓고 본다면 12번 만보천하가 여기에서는 제일 좋아요. 1300의 걸음은. 근데 항상 가서 지는데 요번에도 훈련 때는 저게 정말 말이야 망아지야 할 정도로 검상해가지고 뛰는 것도 보면 진짜 허접인데 실전만 가면 또 잘 뜁니다 이 말이. 항상 착순도 하고. 자 12번 만보천하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번 쿠리너피슐은 뭐 조금 뭐 훈련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뭔가가 2% 부족하기 때문에 자 11번 해성여왕 놓고 3마리만 추천드리자고요. 예. 막권 사드시기 좋게. 한 마리 더 추천을 드려도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2번마 스타스칼렛은 어떤가요? 제가 직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야 이마필이 외곽에서 들어오는데요. 탄력적인 부분과 그 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이번에 승급전인데 네. 뭐 어차피 아직은 걸음이 덜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급전에 상대는 분명 좀 강해지지 않았느냐. 네. 자 이 마필이 17초대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 1300m에서는 네. 자 17조에 뛰었던 마필들이 여기에 나머지 마필들은 15초대까지 1200을 뛰었던 마필입니다. 딕시 스마일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렇죠. 또 뭐 맞습니다. 속도시나 16초대의 마필을 지니고 있고 해성여왕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녀석도 1200을 뛰면 1분 1초에 1000m를 뛰었기 때문에 이 녀석도 1200에서는 15초대까지 끊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스타스칼렛은 다음에 편성을 한번 노려야 될 마필이 아니겠느냐. 약하게 뭐 보시는 부수적으로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11번 놓고 네. 6번 딕시 스마일, 10번 속도시나, 12번 만보천하까지 이렇게 3마리 추천드리면서 정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는 강백호의 첫 번째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9번 울트라 로켓 부담 중량 55.5kg라 하더라도 자 경주거리 1300m. 자 상당히 조시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녀석에 붙여서 불안 인기가 있습니다. 분명 뭐 4번 하이베트, 10번 블랙파워 뭐 이런 마필들도 인기를 모으는데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도 있고 힘으로 뛰는 마필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새벽 훈련도 잘 해놓고 출전한 마필이 있는데 자 9번은 울트란 로켓에 붙여서 빨갱이 저배당보다는 막권 사먹기 좋은 배당으로 자 서울 오경주 현장에서 강백호가 한번 멋진 적중으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6경주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그냥 두 마리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테나 썬더 나오네요. 아테나 썬더. 네. 그리고 9번마 스피릿 오브 한센. 또 취재 내용이 가장 좋았던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스피릿 오브 한센. 이번에는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데뷔 다들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2착. 네. 레이팅 점수 모가지까지 찾고 50점. 거기에 안토니오 기수. 누군지는 몰라. 근데 마필의 능력은 완전히 살아있다. 또 혈통적으로 기대치가 높고 부계 목의 혈통이 상당히 좋은 마필. 9번 놓고. 9번 놓고. 네. 자 11번 아테나 썬더. 이번에 훈련 빡빡 깔았고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비록 1200m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9번, 11번 자, 한 방으로 봅니다. 깜빡이 맞고. 네. 자 데뷔전을 나서는 3번 소중한 만남이라든지 5번 투데이 위너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고 14번 강타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정쩡하죠. 자 2번 메가 임팩트라는 마필도 팔릴 텐데 네.
요거는 좀 어떻습니까? 뭐 반드시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워낙 9번과 11번의 마필 워낙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 마필도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자, 같아요. 이 녀석도 1200을 뛰기에는 조금 네, 끝걸음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14번 강타도 최근에 안 하던 짓거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조교평에 그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쓰셨나요? 생전 안 하던 짓거리를 하면서 열심히 조교를 한 만큼 순위 상승을 노려볼 것이다. 야 재밌게 쓰셨네. 자, 14번 강타도 절대로 무시는 할 수가 없는 마필이다. 저는 이번 경주 뭐 1번 스모키베일도 좀 안으로 맥혔습니다. 직전에 250m 지점에서. 자, 그런데 3번 소중한 만남이라는 마필이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훈련 상태도 이상은 없고 걸음도 완성도를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인기도에는 밀려 있기 때문에 또한 데뷔 전 1200m 조금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인권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걸음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9번 11번에 한방 막권을 두고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도 자 우선적으로 기본 막권은 9번 11번 한방 막권이 제일 유력하겠고요. 그 틈새를 이용할 마필들은 3번 소중한 만남 거기에 14번 강타 정도가 인기마의 틈새를 파고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 뭐 자꾸 뭐 다른 마필 뭐 되니 안 되니 떠들어봤자 고만고만하니까 그냥 자, 간단하게 말씀하는 게 좋습니다. 자 9번은 그냥 왔다 거기에 붙여서 11번에 한 방에 자 그 배당이 적다라면 3번 소중한 만남 14번 강타까지 뭐 3보까지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7경주로 넘어왔습니다. 7경주 1300m 신기자의 첫 번째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금화제우스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끕니다. 이 마필이 최근의 상승세 흐름은 맞습니다만은 이번 편성 자체를 주도할 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능력의 차이가 상당히 미세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는 마필을 놓고 배당권에 있는 마필을 놓고 공략을 하면 충분히 먹을 게 있는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경주입니다. 재밌는 경주고요. 7경주 특급 승부처답게 또 추석의 마지막 일요일 첫 번째 두 개 특급 승부처와 메인 승부처에서 하나입니다. 요 경주 굉장히 중요한 만큼 보다 더 집중적인 노력, 현장 상태, 마필 상태를 정확히 보고 적중에 최우선을 두고 만들어 놔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1300m 자 신기자의 현장 승부처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8경주 일요경마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1200m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200m고요. 자 우승 상금이 3억 9,200만 원 거기에 부가 상금으로 480만 원을 얹어서 자 우승한 마필이 4억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경주인데 4억 2천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는 그 국내산 마필을 노려야 되나요? 외산 마필을 노려야 되나요? 글쎄요 전력적인 저희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마필들이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1200m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마필들이 약한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마필들도 기록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세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예, 기록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1000m, 1200m를 1분 10초대를 끊어요. 보통 1200m가 평균 기록이 한 1분 한 16초 정도 됩니다. 16초 정도 되는데 거의 4초대 이하로 지금 끊고 있는 마필이 많아요. 9번마 슈퍼위너 같은 경우도 1200m의 그 거리가요 1분 11초입니다. 1분 11초대를 끊었다면 상당히 빠른 그 발걸음이기 때문에 정말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필들이 이제 외국에서 지금 뛰었기 때문에 하지만 기록적인 면만 보더라도 9번마 슈퍼위너의 그 선정 가능성은 절대 무시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9번 슈퍼 위너는 지지난달인가요? 2달 전인가 그 싱가포르에서 펼쳐진 KRA 트로피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인데요. 전형적으로 좀 단거리형 마필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선추입은 가능하겠지만 자, 강백호는 와일드 듀크라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도 이 녀석은 G1, G2 경주에서 우승까지도 한 마필인데요. 전형적으로 초반보다는 뒷심이 좋은 마필이고요. 자, 미국 서부 쪽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그래도 이 마필은 레이팅 점수가 113점입니다. 국제적인 공인 레이팅 점수가 113점이라면 고스톱판에서 뒷전에 앉아서 딴
레이팅 점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또 국내에서 매긴 국내에서 감동의 바다라든지 뭐 이런 최강실러 이렇게 매긴 레이팅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10번 와일드 듀드 자 상당히 센 마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8번 페르디 퍼머로이가 14주 만에 출전 주기 요것도 센 놈은 센 놈이죠. 발이 빠른 마필인데 빠르죠. 네. 직전에 잘 뛰었습니다. 자, 요 마필도 가능성이 있겠고. 자, 그런데 이번 슈퍼자키 같은 경우는 홍콩 경마, 즉 주로가 홍콩 경마장은 잔디 주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녀석은 모래 주로에서 뛰어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래 주로에서 다트 주로에서 뛰어본 뭐 6번 최강실러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도 관심을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자, 저는 14번 마천볼트라는 마필 직전에 상당히 잘 뛴 걸음인데. 이번에도 부담주행 56kg 정도라면은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마천볼트도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고 또 7번 게이트는 오뚜기도 이번 경주 레이스 전개를 쉽게 풀어나간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자, 아마도 뭐 현장에서는 9번, 8번, 뭐 10번 외국 마필들 위주로 인기를 모으겠고 나머지 국내산 마필들은 뭐 안쪽에 1번 감동의 바다, 6번 최강실러, 8번 페르디 퍼머로이 뭐 이런 마필들도 가능성은 있는데 자, 상당히 그 축마를 외국 마필들 저는 뭐 새벽 조기를 보기는 봤는데 저는 신 기자는 뭐를 좀 강점 있게 보십니까? 저는 외국 마필의 이번 경주는 좀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9번만 슈퍼위너가 그래도 전력적인 부분이 좀 앞서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저는 10번 놓고 때릴 예정입니다. 10번 와일드 듀드를 놓고 자 9번 슈퍼위너 자 거기에 14번 마천볼트 또한 그 안쪽에 있는 뭐 7번 오뚜기라든지 뭐 13번 퍼스트 매지컬 뭐 이런 마필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하겠고 신 기자는 9번 놓고 9번 놓고 때리는데요. 저는 3번만 슈프림 매직이라는 마필은 반드시 이번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그 KNN배에서 슈프림 매직이 워낙 그 내용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 워낙 이제 뉴욕 블로와 빛의 정상 거기에 그쪽으로 관심을 갖는 바람에 아깝게 놓친 그런 경주입니다. 복승 시기 때 54배가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요. 그 당시에 뉴욕 블로라든지 빛의 정상을 정말 데리고 놀 정도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도요 더 좋은 내용으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번을 놓고 3번, 10번, 6번 이렇게 세 마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외산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뭐 대상 경주라고 돈 더블로 주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의 관전의 묘미를 한번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무리한 배팅보다는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자, 외국 마필들이 과연 국내산 마필들을 얼만큼 대등한 경주력을 펼치는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는 신 기자의 두 번째 현장 승부처 1700m 국산 3등급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자,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11마리의 마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의 상승세 흐름을 타고 있는 3번마 가이아 썬더와 4번마 천하비를 인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가 이번 경주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이 있어요. 현장 상태가 잘만 받쳐준다면 이 마필을 넘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다 좀 정확히 내용을 보면은 메인 승부처다운 그런 확실한 적중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추석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에 경주 전부 다 마쳤다 하더라도 이 메인 승부처만큼은 반드시 적중을 해서 팬 여러분들 추석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승리와 연결된 그런 경주로 만들고 싶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1700m 신 기자의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0경주 1800m 코리아컵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총 상금이 10억이죠. 자, 우승 상금이 5억 6천에 자, 부가 상금까지 해서 6억 2천을 가져가는 경주인데 과연 국내산 1등급 상관마 16번 파워블레이드를 비롯해서 자, 과연 어떤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우선적으로
외국에서 상당히 그 잘 뛴 마필들 많죠. 네, 많습니다. 또 레이팅 점수도 3번 크리솔 라이트 같은 경우는 110점. 네. 상당히 그 국제적인 그 레이팅 점수로 센 마필인데 네. 자, 이 녀석은 2013년도 일본 그 더비 경주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대상 경주를 뭐 무려 20번을 뛰면서 4번 우승, 이창만 4번, 8번. 작년도 대상 경주에서 좀 작년도까지도 좋은 경주력을 펼쳤는데 자, 이 마필이 1800m가 평균은 52초 5입니다. 야, 우리나라 1700 뛰는 게 얼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3번 크리솔 라이터 새벽 조교를 외국산 마필들이 와서 했는데요. 스포 위주로 2바퀴씩 탄 말은 딱 3번 크리솔 라이트뿐이 없습니다. 새벽 조교도.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3번 크리솔 라이트 1번 마필. 이 녀석이 제일 센 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이번 경주는 뭐 3번 크리솔 라이트가 국내산 마필들을 좀 갖고 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마필은 이제 모래 그 주로에서의 경험도 있고요. 또 장거리를 주로 많이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일본 마필이지만은 상당히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서 또 일본 마필이 같이 온 마필이 있죠. 쿠리노 스타오. 요거는 2살 이후에 지금 6살짜리 마필인데 계속 1700 이상만 뛰었습니다. 또 이 마필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마필도 1800m의 평균 기록이 1분 15초 1 정도. 거의 뭐 상위 클래스 마필인데 네. 이 마필은 뭐 57kg의 부담 중량이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자, 일본 마필들이 싹쓸이를 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이렇게 수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쿠리노 스타오 요 마필은요 2,400m를 뛰었는데요. 그 당시에 뛰었던 마필이 크리솔라이트가 한번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2착을 했는데 1과 2분의 1마신 차로 패배를 하면서 2착을 했습니다. 2,400m입니다. 상당히 마필한테는 모래주로에서 그것도 모래주로에서 2,400m라면 상당히 좀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아주 힘있게 그 들어오는 그런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로 보입니다. 자, 최근에 쿠리노 스타오 이 녀석도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뭐 일본 말 2마리에 뭐 프랑스 말 뭐 이런 마필 싱가포르에서 온 마필들 이런 건 어떨까? 글쎄요. 일본 오더 오브 더 선. 네. 이 마필도 그래도 싱가포르에서는 잘 뛰는 마필이고 최장거리 2200m에서도 잘 뛰고 네. 1800m를 뭐 4번 뛰면서 1승 거기에 3승. 네. 일단 선행형 선입형 다 갖추고 있는데 네. 자, 일본 오브더 직전 경주에는 좀 사착을 됐습니다. 네. 1800m에서 자, 근데 일본 잔디주로에서만 잔디주로라서 자, 이 마필은 네. 잔디주로에서만 뛰어봤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네. 자, 그래서 과연 한국에서의 모래주로를 얼만큼 적용을 할 것이냐. 자, 그렇다면 국내산 마필 살펴봐야죠. 네. 국내산 마필 16번 파워블레이더. 전 당연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세 마필이고요. 최근에 뭐 파워블레이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그 좀 대표 마필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13번 트리플 라인을 보는데요. 트리플 라인. 네. 자, 13번 트리플 라인과 16번 파워블레이드, 16, 19조 김영관 마방에서 양동 작전을 하는 마필인데요. 사실 외산 마필들이 강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3번 트리플 라인 같은 경우는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자, 국내산 마필 중에서 우리나라 마필, 서울 마필 중에서 자존심을 지켜낼 마필은 바로 11번 다이나믹 대시 질주. 다이나믹 대시 질주. 14번. 네. 이 마필 제가 황금탑에 직전 경주 배당을 63배를 때려 먹은 마필인데 임기음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상당히 그 말이 좋습니다. 이 마필도. 자, 요거는 뭐 거의 배당권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고 신 기자님 일단 3번 놓고 때려야죠. 네, 저는 3번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무리한 배팅은 아닙니다. 다만 파트 2로 진입한 우리나라 마필과 과연 상위군의 파트 2급 마필들과 한번 외국 마필들과 국내산 마필들이 얼마나 멋진 대결을 펼치느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정 배팅을 하고 싶다라 하시면은 3번 크리솔 라이트를 놓고 때리는 것도 새벽 훈련이라든지 외국에서 뛴 걸음이라든지 마필의 능력은
국내산 마필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3번을 놓고 자 후차권 마필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해도 네. 저희가 대략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번 잘 막권수를 조합해 보시길 바라면서 10경주 3번 크리솔 라이트가 출전한 16마필 중에서 제일로 센 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네. 자 후차권 마필 한번 잘 압축을 해서 꼭 멋진 적중으로 만들어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일요경마 11경주 1400m 강백호의 마지막 현장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 5번 고저스 드림을 놓고 때립니다. 제가 놓고 때리는데 이제 요번 11경주가 끝나면은 전 보따리 싸갖고 고향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나훈아의 코스모스 피어 있는 정든내 고향길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 앞으로 1년에 딱 2번 쉽니다. 좋습니다. 추석 명절, 구정 명절 1년에 딱 2번 쉬는 3일 휴가인데 자 고향길을 아주 가볍게 해드려야 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자 하지만 5번을 놓고 때리는 경마에서 저배당을 때려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5번 고저스 드림 3세 마필이지만은 직전에 뛴 걸음을 보면은 1400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가가지고 이찬우 기수가 250m에서 휘바람을 불면서 뒤에만 쳐다보더라고요. 단 한 번도 추진을 안 하고 자 요번에 문세영 기수가 직조를 했는데 훈련 상태는 끝내준다. 아직은 3세의 어린 마필이지만 걸음이 하루가 다르게 일출월장하고 있다. 5번에 붙여서 후차권 마필 팔리든지 말든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직전에 놓고 때린 마필도 있고 또 직전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도 있고 사연이 아주 많습니다. 자 사연 많은 놈들 위주로 때린다라면 충분히 먹을 게 있는 11경주 현장 승부처. 자 고향 가시는 길 아주 발걸음 가볍게 한번 멋진 적중으로 11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멋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류경마는 대상 경주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도 경마 팬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외국에서 많은 귀빈들이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는 들떠 있을 겁니다. 또한 한 주 휴장 추석 명절로 인해서 많은 경마 팬들께서 오실 것으로 본장으로 오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럴수록 더 냉정하고 집중력을 살리셔서 일요경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방송 추천드린 마필들 그냥 쓸데없이 뭐 추천드린 마필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경마를 하시는데 또 베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만큼 참고하셔서 일요경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좀 더 이길 수 있는 마번을 가지고 자 신기자의 7경주와 9경주 강백호의 5경주 11경주 이렇게 총 4개 경주를 멋진 적중으로 경마 팬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